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어학과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신승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식품육종공학과 1학년인 이준우입니다. 저희 둘 다 학생부 종합을.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가 제가 6학종을 썼거든요. 쓴 데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아주대, 숭실대 그렇게 총 6개 썼어요. 그리고 다 과는 소프트웨어 계열로 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경희대랑 아주대, 숭실대는 최종 합격했고 건대는 1차만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저도 6학종을 썼는데요. 저는 6개 모두 다 합격했어요.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 에리카학교를 썼는데요. 동국대학교랑 건국대학교는 식품 관련 학과를 썼고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북대학교는 소비자학과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는 경상학부를 썼습니다. 그리고 6개 모두 합격했습니다.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읽기를 통해 외식 기업에서 기업 성과의 재무적 산출과 비재무적 산출의 조화가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외식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 논문 읽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외식업체의 경영 전략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식업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문을 분석하고 기업 성과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의 호기심을 해결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할 때 논문 어떤 방식으로 얻었어요?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분야의 논문 이름을 제출하면은 선생님이 따로 구해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이 없으셔도 네이버에 자신이 관심 있는 교수님이나 논문 이름을 검색하시면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저작권료 주시고 사시면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도 이런 거 해봤어요? 저도 이때 아마 대회 참여해가지고 아마 상을 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같은 고등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저도 아마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게 만약에 좀 늦춰질 것 같으면은 그 이제 키스라고 이제 논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뭐 대학생이라던가 뭐 그런 교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거기는 대부분 다 무료 논문으로 풀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찾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대학생 지인한테 하면은 대학생들은 다 논문을 무료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 논문 무료로 구할 수 있어?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하면은 도서관 가본 적이 없어. 아니 컴퓨터로. 컴퓨터로도 가본 적이 없어.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그거를 다 찾을 수 있어요. 학술 DB라고 해가지고. 역시 2학년이니까 다르네요. 자, 한 번은 이제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이제 그런 걸 사례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문항인데요. 일단 제목이 있네요. 시장님, 청소년 시급 좀 지켜주세요. 부령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목표 수립 중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청소년을 대변하기 위해선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의 설문조사와 시가지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야간 수당을 못 받았어요. 사장님이 바쁠 때만 부르세요. 와 같은 청소년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문제는 저 또한 겪어본 일이기에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일단 근로기준법 문제를 많이 겪어봤다 하는데 뭐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는 아니더라도 알바를 몇 번 해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관광지에 살았기 때문에 한철 장사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는데 어디 사셨죠? 충남 보령 대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개구이집 알바를 하거나 혹은 그냥 일반 음식점 알바를 해도 사장님이 오늘은 안 나와도 돼. 분명히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말 알바라고 돼 있는데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안 나와도 돼. 혹은 조개구이집에서 밤 늦게 새벽 5시까지 알바를 하는데도 야간 수당을 챙겨주시지 않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거기 보면은 이제 그냥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써놓고서 돈 제대로 안 주고 그런 경우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곳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되는지. 근로계약서는 솔직히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거를 보상받거나 혹은 자기가 정규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꼭 쓰는 게 좋죠. 업주의 입장에서는 안 쓰면 크게 불리하지만 특히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서 그런 근로계약서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사장들이 돈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하루 이틀 하고서 막 그냥 빠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냥 알바가 계속 변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이 이런 다양한 알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점의 원인이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SNS 혹은 시가지에서 캠페인 활동을 통해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려주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을 읽어볼 건데요. 건국대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마다 이제 4번은 대학별로 문항이 다른데 건국대는 지원하게 된 동기와 노력한 과정을 서술하는 거입니다. 그 글자는 1500자이고요. 현대 가족을 위한 행복한 식탁. 어린 시절 요리사가 되어 바쁜 일상 속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식 경영 분야를 접하며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특히 고든 램지의 키친 나이트메어를 시청하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며 외식업의 경영 및 관리 측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상권 분석, 재고 관리, 식품 유통, 마케팅 등 외식 경영의 복합적인 요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조리 실력이 저의 목표에 적합한 열쇠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통과 소비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고, 식량 자원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련하여 생산의 효율성과 유통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여러 활동을 통해 식품 분야의 마케팅을 연구하며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고객은 뭘 원하는데?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원래 4번에 1500자를 지원 동기로만 1500자를 다 채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원 동기로만 1500자를 채우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루즈하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이 루즈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수님들도 다 축산대 소속 교수님들이신데 면접 보시는 분들도 축산대 교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사설인 국내 소고기가 비싼 이유를 자소서 소재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비싼 소고기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서술해봤어요. 한국 소고기가 왜 비싸요? 솔직히 한우는